네, 임형주의 너에게 주는 노래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가 에어컨을 안 틀어놨는데 살짝 조금 이렇게 찬기가 돌아가지고 제가 지금 이런 뭐라 그러죠? 머플러? 스카프를 안 갖고 와서 갖고 있던 이 마스크를 잠깐 쓰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너튜브로 지금 제 모습이 나가고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마스크 내리라고 그래서 마스크를 목 쪽으로 제가 감았습니다. 목을 차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주치의께서 그래서 열심히 지금 목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요 20시 04분 49초 막 지났고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5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5월 31일이죠. 2부의 오프닝 곡, 이 노래였군요. 컴백. 제이 갤리스 밴드. 네, 좋습니다. 3828님께서 반가운 목소리 우리 주디님 돌아오셨군요.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씀 주셨고 4712님께서 형준님 오랜만이네요. 다시 목소리 들으니 반가 히히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나혜원님께서는 오매불망 기다린 형준님 음성 들으니까 챗기가 쑥 내려가는 것 같아요. 와, 제가 인간 소화제 감사합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니 영광이네요. 카일님 드디어 복귀하셨군요. 여전히 귀여우시고 멋지셔용. 우리 완소남 꿀주디님 아프지 마세요.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카일님도 화이팅. 3828님 반가운 마음에 삼행시 하나. 임형주님이 계시는 곳은 항상 형형색색 세상이 아름다워요. 매일이 주인공인 그대 임형주. 와, 박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너준호지기님들은 뭐 대부분이 다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문인이에요, 문인. 이렇게 초여름 어스룩한 저녁에 잔잔한 감동으로 채워드리고 싶습니다. 평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다채로운 음악들이 공존하는 임형주의 너에게 주는 노래, 스마트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에서 실시간 청취와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별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53으로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임형주의 너에게 주는 노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태주입니다.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은 10% 바로 할인에 최대 50% 소득공제까지 어마어마한 혜택! 이제 모두 누리리! 내 카드에 충전하는 온누리 상품권. 네, 좋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문자 사연이 평일 제가 그냥 진행했던 그 어떤 날보다도 정말 많이 오고 있고요. 뭐 문자, 빵톡, 어플, 메시지 할 거 없이 그리고 유튜브도 지금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격하게 환영을 해주셔서 제가 어떻게 이 감사를 표현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오늘이라고 말씀드리면 정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왜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 지인들 진짜 오랜만에 만나면 더 두 배로 반갑고 뭐라 그럴까요? 더 이렇게 친밀감이 배가 되는 그런 느낌? 저만 그런 거 아닌 거죠? 선혜사랑님께서 형준님 건강 회복하고 방송 복귀하셔서 축하드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선혜사랑님 앞으로도 너준호직이 되어주실 거죠? 약속. 전혜준님 기쁘다 형준님 오셨네. 감사합니다. 전혜준님 사랑합니다. 박현희님 임교수님 걱정 많이 했어요. 아이고 우리 박현희 지점장님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김근아님 배에 힘주고 배꼽 등에 얼음, 엄지발가락 앞쪽으로 힘 빡 쏘기, 어깨 날개뼈 붙이기, 컨디션 업, 코어 근육 운동, 척추 튼튼 운동, 의자에서 숨 쉬듯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볼게요, 김근아님. 9888님, 와, 너준호의 진짜가 나타났다. 형준님 많이 그리웠습니다. 이제 아프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정선희님 25주년 콘서트도 29일 노밍뉴스 후원 자선 음악회도 너무 멋있었어요. 라디오 나오셔서 더없이 행복해요. 네, 고맙습니다.
정선희님, 저도 행복합니다. 전유정님, 오랜만에 듣는 두 분의 티키타카 너무너무 기대되네요. 잘생긴 형주님, 2부도 화이팅. 아, 우리 김영대 평론가님과의 또 티키타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와, 우리가 이렇게 적조했습니다. 우리 너준호의 스마트 앤 댄디가이. 아, 근데 이거 좀 너무 진부하다. 너무 오래 써먹은 것 같아. 우리 너준호의 뇌생남. 유부남 김영대 평론가님 보고 싶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남도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남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네. 뇌생남, 네네. 뭐 훈남, 네. 뭐 많잖아요. 네. 근데 유부남 이거를 굳이 넣었어야 됐는가? 아니 여러분들도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다 그런데 네네. 그 굳이 뭐 이렇게 알 권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괜찮아요? 지금 90% 정도는 회복한 것 같아요. 90%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면역력이 급격하게 저하를 해서 술도 네. 안 먹는데 간 수치가 일단 되게 안 좋았고 그렇게 면역력이 무너지니까 뭐 식중독부터 두드러기 뭐 너무너무 아팠었어요. 진짜 곳곳이 다 아팠습니다. 근데 아픈 거는 주디가 네. 아팠는데 네. 왜 우리 최은영님께서는 제 얼굴이 홀쭉해졌다고 하시는지. 그러네요. 뭐 나 아픈 데도 없었는데. 그러세요? 네네네. 근데 왜 얼굴이 왜 그렇게 되셨어요? 얼굴이 그렇게. 아니 근데 제가 네. 여러 방송을 많이 나가잖아요. 네네. 근데 너무 많이 나가죠. 네? 아주 돈을 깔쿠리로 긁고 계시지. 아니, 그러니까 많이 나간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응. 이렇게 여러 군데 나가는데 네. 이렇게 대타 DJ가 많은 방송은 처음입니다. 아니 그래서 저 주디랑 방송한 거랑 다른 분이랑 방송한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또 그래. 그럴 거예요.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니지.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닌데. 느낌이 그래. 그리고 또 이번에 몰렸잖아요. 와. 윤덕원 씨. 맞아요. 윤덕원 DJ님이 해주시고 그전에 또 김영중 씨랑 맞아요. 했었고. 그 다음에 임선혜님이 해주셨고. 그러니까. 네. 아주 임선혜님하고 너무 좋던데 티키타카가요. 아, 그래요? 네. 임선혜님 일단 오프닝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달라요? 여기는 이제 김영대 K-pop now 이거잖아요. 주디는. 근데 거기는 이제 김영대 K-pop now. 아 K-pop라 그래? 네, K-pop. 오, 오늘 브리티시 토론가님 액센트네. 어떤 K-pop 소개해 주실 건가요? 이렇게. 근데 목소리가 진짜 너무 꾀꼬리. 꾀꼬리죠. 아 꾀꼬리. 진짜. 아시아의 종달새. 아시아의 종달새. 진짜 그 닉네임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정말 최고였어요. 어떠셨어요? 아니 저는 뭐 근데 뭐 그 네. 베타 DJ들이야 네. 제가 그냥 그 시간을 정말 충실하게 채우면 되는 거고 네. 그냥 계속 걱정을 했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저 PD님도 아실 거예요. 제가 몇 번이나 응. 괜찮냐고 또 물어봤었고 제가 또 그 톡으로도 막 아, 남겼었잖아요. 감사해요 진짜. 근데 하나도 안 읽고 그냥 씹으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좀 안 그러니까. 좋았고 정말 안 좋았어요. 근데 또 천만다행인 게 또 공연을 또 하셨어요. 저요? 네, 공연은 정말 기적처럼 진짜 기적이다. 몸이 안 좋았을 때보다 더 잘했어요. 진짜 신기해요. 원래 가수들 네. 조금 아프면 목소리 잘 나오는 거 알아요? 그 말씀 저번에 하셨었죠. 그러니까. 네, 기억나요. 그게 묘한 건데. 네, 캔디 하나 드실래요? 뭐 캔디? 네, 여기 가슴팍에 들어있네. 뭐 이거 아니 뭐 방송 쉬시는 사이에 뭐 무뜬금을 장착하셨나? 원래도 뜬금이 없었지만 이거 무슨 뭐 무슨 아저씨가 뭐 이거 뭐 땅콩 캔디라도 하나 먹고 해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육아. 나 육아 좋아하는데. 육아? 육아. 아 육아. 하얀 거요. 뭔지 아시죠? 알죠. 그거 되게 맛있어요. 저는 사탕하면은 이거 완전 딴 얘기인데 저희 예전에 그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이제 저희 집을 방문을 하시면은 약간 이제 옛날 분이라 저는 이제 과자 뭐 이렇게 뭐 새우깡 이런 거 먹고 싶은데 할아버지가 꼭 사탕을 사오세요. 맞아요. 사탕을 또 몇 봉지를 사오시는데 맞아. 그 종합 캔디. 그거 사오시지만 하나는 약간 그 스카치 쪽 그 사탕 있잖아요. 그거 하나. 버터 캔디. 버터 캔디. 그 뭐 스카치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좋아요. 이름은 그렇고 하나는 꼭 그 청포도 캔디. 맞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자두맛 캔디. 이렇게 세 가지를 꼭 사오세요. 제가 청포도 캔디 너무 좋아하는데 그거 드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 목으로 잘못 들어가면 질식사예요. 아 진짜요? 너무 크잖아요. 그게 그렇죠. 알이. 또 의학 정보까지. 그거랑 저 그것도 좋아해요. 사랑방 캔디.
사랑방 캔디죠. 네, 이렇게 빨주노초 파란 뭐. 근데 그게 여름에 사면 한 번에 다 몰려 나와. 이게 따뜻하다 붙어. 그 사랑방 선물이라 그러죠. 저 어렸을 때는 요 봉지에 들은 바니 캔디라고 있었어요. 바니 캔디. 예. 그때는 아무래도 그 6.25 직 조선 시대입니다. 조선 시대예요. 예, 조선 시대에 프랑스 사람들이 와갖고 일본 통해서 와갖고 길거리에서 과자를 팔았다 그럽니다. 예. 아니 근데 우리 미스터 선샤인이에요, 제가. 네, 우리 김영대 평론가님께서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검은 교련복 같은 거 입으신 세대잖아요. 그래요? 제가 아니 교련은 했어, 솔직히. 교련은 저기요. 자기도 그렇게 어린 나이 아니야. 어? 왜요? 내가 진짜 무슨 누가 들으면 뭐 본인은 한 91년생쯤 되는 줄 알아요? 예? 저 96년생인데요. 같이 늙어가는 처지잖아요. 저 96년생이라고요. 에헤이, 이거 참. 진행하시죠. 제가 나이를 말해버렸네. 96년생이라고. 어쩜 여러분, 좋지? 거짓말입니다. 진짜 방통위 경고 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자,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적조를 했는데 오늘 정말 특별한 K-팝 나우 코너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야심차게. 우리 방송이 사실은 다양한 K-팝 얘기 많이 하지만 특히 또 방탄소년단 관련한 얘기 나오면 또 방탄소년단 하면 또 빠지지 않는 우리 또 두 명의 또 전문가이자 팬이 모여갖고 항상 또 그런 토크를 하는 걸로 또 우리 방송계에서 또 유명했죠. 맞아요. 심지어 진짜 방송계 사람들도 많이 보셨고 기자분들도 많이 보셨고 그런 영상들을 또 특히나 그 제이홉께서는 잭 인 더 박스 그 앨범 우리가 리뷰할 때 그 방송을 본인의 SNS에 인증샷을 남기셨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게 대박이었죠. 방탄소년단 멤버 본인이 인증한 방송은 그 시절 많지 않아요. 정말 극히 드물죠. 근데 오늘은 좀 지나긴 했어요. 제가 이제 타이밍을 약간 보다가 어떻게 보면 타이밍을 좀 놓쳤는데 우리 이제 슈가 씨가 어거스티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죠. 뮤지션으로서의 하나의 페르소나죠. 어거스티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제 4월 말쯤에 앨범이 나왔죠. 앨범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신곡을 이제 이렇게 지나면서 소개는 했었는데 그 앨범 자체를 한번 얘기해 본 적은 또 없는 것 같아서 마침 또 제가 또 아이템이 또 바닥이 났어요. 그렇군요. 아이템이 바닥이 나서 슈가를 한 건 아니지만 과하게 하시다 보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아니 좀 이렇게 여러 뭐 있기는 한데 좀 신선하지가 않은 거야. 그렇지. 그래서 좀 걱정은 됐죠. 왜냐하면 좀 지난 앨범이라 이미 얘기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걸 또 내가 다시 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또 우리 여기 방송에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슈가 어거스티의 앨범 D-Day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반이죠, 명반. 자, 그럼 첫 곡으로 들을 곡 우리 평론가님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첫 곡은 이번 앨범에서 뭐 가장 먼저 주목받은 곡이기도 하고, 뭐 타이틀곡이죠. 해금이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 저도 좋아해요. 해금은 뭐 많이 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일단은 악기 해금이 있죠. 실제로 해금이 좀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렸고 하나는 뭐죠? 해금하다. 뭐죠? 해금시키다. 뭔가 금지된 것들. 근데 여기서 이제 금지됐다는 게 뭐 법으로 제도로 금지된 거를 해금한다는 것도 있죠. 예전에 해금가요 이런 말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거보다는 좀 더 철학적인 의미예요. 나를 속박하고 있는 것들, 내가 스스로 나에게 금지시킨 것들이 있어요. 나라는 존재의 어떤 정체성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방시킨다라는 의미 두 가지를 담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슈가 씨를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고 싶은 게 굉장히 그의 음악에는 자신만의 철학 그리고 굉장히 시사적인 것도 녹아져 있고요. 굉장히 진중한 뮤지션이기도 하고 이 시대상을 반영하는데 굉장히 능수능란함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론가로서? 그런 면도 있죠. 슈가 씨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좀 거침없는 뮤지션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향이 있어서 뭔가를 애둘러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한 커플 좀 감싸서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슈가 씨는 이제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는 게 역시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가감 없이,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하거나 납득하기 쉽게 전달해요. 그게 언뜻 들으면 그래서 좀 처음에는 이러거든요. 왜 그 솔직한 사람들 처음 만나면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왜냐면 말을 거침없이 하니까. 근데 사실은 겪어보면
그런 사람들이 좀 편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진국이고 그런 사람들이 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근데 뭐 뮤지션이라는 게 네. 무조건 솔직하게 말한다고 능사는 아니에요. 맞아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인데 네. 슈가 씨는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영어로는 좀 로우하다 그러죠. 네, 네. 그러니까 로우하다는 게 이제 날것이라는 거예요. 그 날것의 정신과 네. 음악적인 그 정체성 사이에는 아주 또 굉장히 묘한 믹스처가 돼 있어요. 뭐냐면 음악은 굉장히 또 대중적인 터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메시지 자체는 또 굉장히 솔직하고 날것의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맞아요. 그게 이렇게 합쳐졌을 때 나오는 묘한 시너지가 있거든요. 네, 저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지점. 네. 뭔가 이 인디씬과 메이저 이 메인스트림과의 어떤 적절한 믹스 매치가 되는 뮤지션 같은 느낌이 전 개인적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래퍼로 따지면은 슈가 씨의 래퍼로서의 정체성은 약간 인디 그렇죠. 킵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프로듀서로서 슈가 씨 어거스트의 정체성은 또 굉장히 탄탄한 메이저적인 정서가 또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합쳐졌을 때 나오는 또 묘한 시너지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곡 어거스트 D 슈가의 해금 듣고 오시죠. 네, 오늘 K-pop Now의 첫 곡은 어거스트 D의 해금, 슈가의 해금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저는 일단 슈가의 음악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디씬의 뮤지션 같은 느낌과 이 메인스트림의 뮤지션 같은 느낌이 적절하게 믹스 매치가 되면서 굉장히 직설적이지만 그게 그렇게 거칠게까지 다가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를 반영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굉장히 그의 철학이 돋보인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이 D-Day 앨범을 이제 오래 기다렸었고 네. 이제 딱 들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좀 복잡한 마음이 스쳐갔어요. 네. 이 방송이니까 제 진짜 솔직한 마음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작년에 슈가와 인터뷰를 했었어요. 네. 슈가 인터뷰를 해서 그 이제 모 잡지에 그 화보 겸 인터뷰가 올라갔는데 뭐 그 정말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거든요. 영어로도 이제 번역이 돼서 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가 막 트렌딩에도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것도 그랬고 슈가 씨가 저한테 말해준 것도 그랬고 우리 주제가 뭐였었냐면 더 이상 내가 뭔가를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없어진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슈가 씨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원래 뮤지션을 꿈꾸고 이제 방탄소년단에도 이제 프로듀서로서 지원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음악을 하고 사실 그 방탄소년단의 커리어 자체가 뭔가를 이겨내는 과정이었잖아요. 극복하고 이제 승리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거기서 사실은 이 슈가 어거스티라는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은 뭐였었냐면 나에 대한 공격이었단 말이죠. 나에 대한 공격, 그게 뭐 부당한 공격이든 정당한 공격이든 간에 나에 대한 공격이 있고 나는 그거를 너희들이 틀렸다라는 거를 입증하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원래 그게 이제 동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모순이 아니라 이제 그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그럼 내가 이기면, 내가 이긴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슈가 씨가 이 부분을 정확히 지적을 했고 저한테도 그 얘기를 해줬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사실은 좀 고민스러운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이제 그걸 이겨내고 왜냐면 이제 슈가 씨 표현대로는 이제 정리가 됐다. 한마디로 나를 공격하는 것들은 정리가 됐다. 한마디로 내가 승자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제 나는 뭘 갖고 음악을 할 건가? 앞으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나온 첫 앨범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걱정 반 기대만 들었는데 역시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앨범은 기존의 앨범과 비교를 하자면 메시지적인 면에서 뭔가 굉장히 좀 정돈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전작들에 비해서 내가 막 지금 여기까지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차서 쏟아내고 싶은 말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시간을 두고 정제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기존의 어거스티를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약간 예전에 그 느낌이 아닌데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뭐 그거는 뮤지션으로서 하나의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사실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약간 저도 이제 마음이 좀 더 편안해져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방금 들으신 해금이라는 노래도 보면은
상당히 잘 가사를 들어보잖아요. 밸런스가 좀 있어요. 뭐냐면 네. 옛날 같으면 네. 어떠한 주제를 갖고 막 쏟아냈을 텐데 네. 여기서 보면은 자기가 다 뭔가에 얼매여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네. 점잖은 꾸짖음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도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주디도 어딘가로부터 묶여 있는데 자유로워져야 되는 게 있겠죠. 그렇죠. 저도 그렇고 다 네. 그런 거를 이제 슈가가 뭔가 조금 더 어른스럽게 꾸짖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네. 너무 말이 길었네요. 아니요. 네네. 왜냐하면은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 평론가의 또 크리틱이잖아요. 네. 굉장히 이 시간이 소중한 시간인데 그래서 그런지 벌써 지금 와 우리 실시간 동시 접속자 네네. 시청자 수가 3자리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그 지금 거의 뭐 수백 명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아 네. 지금 슈가의 이 해금이 수록되어진 앨범 D-Day 솔로 앨범이 빌보드 200 메인 앨범 차트에서 3주 연속 차트 인을 했죠. 네 차트 제가 기록을 네. 계속 그 트래킹을 하질 못해서 네. 최종 기록인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거든요. 네. 뭐 여러분께서 네. 뭐 더 잘하시니까 네. 팬들이 뭐 네.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네. 사실 뭐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방탄소년단 이후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물론 우리가 기다리는 건 방탄소년단이죠. 그쵸. 하지만 또 각도를 다르게 보면 네. 오히려 저는 더 파이가 커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룹이라는 건 어쨌든 그룹 안에서의 타협이 있어요. 네. 근데 솔로 활동이라는 건 그런 게 없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솔로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어거스티처럼 또 제이홉처럼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네. 또 각각의 뮤지션으로서의 길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게 돼서 좀 반갑고요. 네, 그래서 좋은 평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럼 두 번째 곡이 뭘까요? 어미그달라라는 곡이에요. 네. 이게 뭐냐면 네. 이게 뭐라 그러더라? 편도체. 편도체. 편도체 아세요? 아니요. 좀 생소한데? 반도체는 아시죠? 네, 반도체는 아는데. 반도체는 뭐 우리가 네. 뭐 투자하시는 것도 있고 할 테니까. 네. 네네네. 이게 동기 학습 감정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그 뇌의 일부래요. 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왜 이게 이제 뜬금없이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 슈가라는 뮤지션이 또 하나 뭐 제가 본인은 아니니까 이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항상 뭐를 갖고 있냐면 나를 붙잡고 있는 어떤 기억이나 뭐 혹은 미련이나 후회 같은 감정이 항상 그 음악의 주된 어떤 동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이 편도체라는 거를 굳이 꺼낸 이유도 네. 뭔가 나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죠. 트라우마. 자신의 트라우마.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근데 트라우마라는 건 뮤지션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주제의식이고 그렇죠. 가장 고귀한 주제의식이에요. 네, 맞아요. 김영대의 상처는 그냥 상처예요. 슈가의 상처는 네. 예술입니다. 맞아요. 네. 예술로 승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일단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네. 제가 또 노래 또 해설 생각나는 네. 대로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가의 아미글라다. 아미그달라. 아미그달라군요. 네. 죄송합니다. 슈가의 아미그달라 듣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여러 가지 생각 상념에 적게 만드는 맞아요. 곡이었습니다. 어거스트 D 슈가의 아미글달라 듣고 오셨습니다. 어떠세요? 저요? 네. 그냥 빠져 듣고 있어갖고 근데 이제 들으면서 생각한 거는 네. 역시 뮤지션이라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뮤지션이 세상과 소통을 해서 이제 음악을 내놓는 예술적인 작업은 크게 보면 아까 슈가 씨가 요 전작 2장의 앨범을 통해서 들려줬었던 물론 전작도 그게 반반이라고 보지만 네. 크게 보면 내가 세상을 향해 내뱉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네. 내가 세상에게 하고 싶은 말 혹은 네.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네. 그 단계를 넘어서면은 결국은 나로 들어오거든요. 이게 나로 들어온다는 게 사실은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 그 부분이기는 한데 뭐냐면 이게 너무 이게 진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네. 이게 잘못하면은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내 내면의 것들을 그냥 이렇게 뭔가 좀 전시한다. 그러니까 흥미롭게 이렇게 보여준다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지 않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뮤지션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렸을 때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는 네. 저 뮤지션의 속마음 이러면서 막 그 내면에 막 염탐해보고 싶죠. 염탐해보고 싶은 근데 네네네. 그게 사실은 근데 과연 그런가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 네. 아미달라라는 노래를 들어보면은 예. 이제 이 민윤기라는 인간 슈가라는 뮤지션이 이제 성숙했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네. 내가
내가 나에게 이러한 영향을 끼쳤는지 모르는 어떤 기억들을 이제 탐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 탐구를 함에 있어서 이게 뭐라 하지? 자기 연민적이진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때로는 그 이제 자기 연민을 막 이렇게 전시해서 이제 그걸로 사람들에게 막 좀 뭐랄까 매력을 발산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뭐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네. 이 곡을 들으면서 느낀 거는 그러니까 보편성도 있다는 보편성이 말씀이시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는 예. 계속 뭐 엄마 얘기, 아빠 얘기, 뭐 간암 얘기, 뭐 심장 얘기 이런 얘기 나오지만 뭐 구체적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듣다 보면은 뭔가 그 메시지 자체가 막 그 전시적이라는 느낌은 많이 들지 않아요. 뭔가 되게 보편적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게 뭐냐면 내면의 것들을 많이 싸운 상태에서 하나 이겨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그 펄펄 끓는 감정을 막 쏟아내는 게 아니라 이미 한 번 싸웠어. 그 싸운 것들을 그냥 결과를 내가 좀 더 담담하게 들려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치열하지만 치열하지 않은 곡. 반대로 생각하자면 치열하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치열한 곡이다. 그 많은 분들이 슈가에 대해서 이제 아미가 아닌 분들도 간혹 있으니까 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이제 제가 BTS 팬이라고 하면 근데 슈가 그분은 조금 다른 멤버들하고 약간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결이 다르다? 결이 다르다. 어떤 게 다르나요? 그러면 조금 더 약간 좀 시크해 보이고 조금 차가워 보이고 좀 까칠해 보이기도 하고 까칠해 보이고 혹은 약간의 반항아적인 이미지도 있고. 근데 저는 이름은 또 슈가잖아요. 근데 너무 이 슈가 왜 슈가인지 아세요? 네. 슈팅 가드입니다. 네, 그 얘기는 이미 예전에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 슈가가 또 그 달달한 슈가의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장명을 잘했다라고 생각한 게 원래 이렇게 좀 거칠어 보이고 터프해 보이는 사람들이 또 속안에 여린 면이 많아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슈가 씨한테 그 양면적인 그 두 이면적인 면을 다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멤버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이거는 이제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네. 저는 뭐 이거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네. 뭐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우리가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그룹의 네. 어떤 주된 서사라고 할지 네. 그 그룹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있죠.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이 걸어온 길, 그 안에서 방탄소년단이 어떤 겪은 일들, 네. 그리고 그들이 뭐 이겨낸 그런 과정들에 있던 서사가 있잖아요. 있죠. 근데 저는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멤버는 전 슈가라고 생각해요. 가끔 그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방탄소년단의 서사는 곧 슈가의 서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가끔 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RM도 굉장히 서사가 있는 멤버잖아요. 좀 또 달라요. 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네, 하고 네. 싶었어요. 리더지만 또 RM이 리더 맞죠? 네네. 근데 RM은 조금 더 뭔가 더 시사적이고 좀 더 인텔렉추얼하죠. 네. 그리고 좀 더 이 와이드하고 범위가 좀 더 거국적인 노래를 한다면 똑같이 시사를 지향하는 것 같은 느낌의 어거스트 D 슈가의 모습은 또 굉장히 개인적으로 프라이빗한 이 서사가 있어요. 개인적이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조금 다른 서사지만 둘 다 굉장히 매력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세 번째로 준비한 곡이 뭐죠? 우리 한번 들었던 것 같긴 한데 들었었던 사람 것 파트 같아요. 2예요. 네네. 이제 그 지난 믹스테이프에서 예. 가장 사실은 인상적이었던 곡이 사람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그때 슈가 씨도 그렇게 말했고 사실 저도 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곡이었는데 네. 이번에 파트 2 이거는 이제 아이유 씨와 함께한 곡인데 네. 뭐 두 사람 뭐 항상 맞는 조합이죠. 네. 사실 음악적으로 굉장히 잘 어울리는 조합인데 그렇죠. 예. 신기하게도 슈가 씨의 어떤 또 하나의 면을 볼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또 애정도 있으면서 네. 한편으로는 뭐랄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또 실망도 하고 사랑도 하고 또 애정도 갖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또 애정, 인정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두루두루의 정서를 볼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네. 그러면 사람 파트 2 피처링 아이유 그리고 어거스트 D 슈가의 노래 듣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거스트 D 슈가와
아이유의 피처링이 함께한 사람 파트 2 오늘의 세 번째 곡으로 K-pop 나우의 세 번째 곡 듣고 오셨는데요. 이런 거 들으면 또 굉장히 말씀하세요. 네, 아니요. 슈가 특집입니다. 오늘은 어거스트 D 특집. 네. 네. 이런 거 들으면 또 되게 또 느낌이 다르죠. 좋아요. 굉장히 또 잔잔하네요. 아니 이 팝 스타일의 이 곡을 프로듀스할 때 슈가는 진짜 아까 말한 슈거에 더 가깝습니다. 네. 진짜 유려하고 아름답고 서정적인 걸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제 예전 방탄소년단 데뷔 시절부터 투모로우 같은 그런 곡들부터 슈가가 또 프로듀스한 곡들 아우트로 허 같은 음악도 그렇지만 굉장히 또 그런 스윗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말을 뭔가 세게 하고 솔직 담백하게 말하는 사람이 또 의외로 안에는 여린 감수성을 이제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저처럼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좀 부들부들해 보이는 사람이 안 부드러워 보여요. 굉장히 겉으로 차가워 보이고 되게 시니컬하고 까칠해 보여요. 성격 되게 안 좋아 보이죠. 그렇습니까? 성격 더러워 보여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할게요. 속은 또 굉장히 스윗합니다. 그러면 알죠. 굉장히 스윗하시죠. 놓으세요 이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아니 임선혜님하고 엄청 또 둘이 티키타카 잘 맞으시던데 이렇게 제가 그 방송 다 들었잖아요. 이렇게 또 본 DJ가 대타 DJ를 이렇게 또 질투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질투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보편성 아닌가요? 맞아요. 우리 그래서 슈가가 사람 파트 2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기승전 슈가 들어봐요. 아무리 우리가 심지어는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같이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사람은. 맞아요. 그러면 사모님하고 같이 있을 때도 외로우시군요.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잘 피해 가시네 오늘. 아니 그 외롭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 같이 우리 사는 사람도 동의할 텐데 그 외로움은 같이 있어서 풀리는 외로움이 아니라 인간이 그냥 갖고 있는 외로움이에요. 그 에반겔리온이라는 애니메이션 보셨어요? 좋아하죠. 거기서도 주제가 그거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나는 그냥 원래 외로운 존재인데 그거를 우리가 잊기 위해서 그나마 만나는 거라는 거야, 누군가를. 근데 그 누군가를 만나면 외로움이 없어지나? 전혀 아니죠. 사실은.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것도 사람이라는 말이 참 웃긴 게 삶이라는 하고 사람을 줄이면 삶이잖아요. 맞잖아요. 네, 맞아요. 삶하고 사람하고 사랑이 거의 같은 말인데 저는 솔직히 이게 어원이 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목사님 같아요. 설교 듣는 거 같아요. 아니 진짜로. 신부님 강론 말씀 듣는 거. 아니 진짜라니까. 그래서 저는 요게 약간의 언어 유희처럼 슈가 씨가 의도한 거로 생각. 진짜 진지한 말 하는데 웃네. 진지해요. 저도. 진짜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외로움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외로움이라는 거를 사랑이라는 것과 그 사람을 만나는 그 관계에서의 사람이라는 얘기로 풀어내는 게 아닌가.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참. 왜? 진짜. 이제 힘을 내게 좀 해주세요. 자, 지금 이제 시간이 20시 51분 41초 막 지나가고 있고요. 엔딩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수백 명이 함께 동시 접속으로 이 너튜브 플랫폼으로만 수백 명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 이게 다 슈가 어거스트 D의 글로벌 파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아미님들 특히나 지금 아까 보니까 무슨 아랍어도 올라오더라고요. 댓글창에. 그리고 슈가 씨 방탄소년단 이런 거 다른 방송에서 백날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죠. 맞아요. 이거 제가 지금 무슨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도 이런 거 다루는 방송들 다른 데서 보잖아요. 별 내용이 없어요. 아니 아미들도 아시더라고요. 이 김영대 이명주의 방송, 특히 이 BTS 관련 방송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성 있게 그들의 음악을 직접 들어보고 분석해보고 다 해보니까 그게 느껴지시나 봐요. 진정성이. 다른 데서야 맨날 빌보드 몇 위였냐 그런 얘기는 하지. 물론 저도 그런 얘기 나가서 많이 하지만 그건 좀 별로 영혼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또 할애를 해주셔서 또 우리 오늘 4곡이나 들었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한 곡 남았지만. 전윤정님께서 형주님 지난 스승의 날에 지도 교수님을 배웠는데요. 저를 보더니 평화방송에 임형주 씨가 MC를 보더라며 어쩜 그리 진행을 잘하시냐고 하시더라고요. 운전하시며 매일 들으신데요. 최운실 교수님 지금도 듣고 계시지요? 안전운전 하셔요. 교수님도 예전에 형주님 공연 보시고 팬이 되셨거든요. 아이고 전윤정님도 감사하고 최운실 교수님도 감사드립니다. 야 댓글에 눈에 갑자기 그냥 하이라이트가 돼서 저 눈에 꽂힌 댓글이 있어요. 뭐요? 보여주세요.
영대님 슈치타 나오세요. 아 좋다. 아니 뭐 저는 뭐 그런 거 뭐 저 불러주세요 뭐 이런 성격 아닌데 네. 만약에 슈가 씨가 네. 저를 불러주시면은 아주 또 재밌는 얘기를 나눌 자신이 있습니다. 네. 멋지네요. 그래도 잘 통하거든요. 네. 오늘따라 되게 멋지네요. 진짜요? 네. 진짜 멋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 간략하게 좀 스누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이 곡은 네. 뭐 이제 수록곡이죠. 타이틀곡은 아니고 수록곡인데 네. 우리 주디도 좋아하시는 사카모토 류이치. 나 너무 리스펙트하죠. 우리 이제 콜라보 곡이에요. 사카모토 류이치하고 같이 이제 고인이 되셨죠. 근데 네. 같이 곡을 쓰고 네. 이제 직접 참여를 하신 곡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만났어요. 두 사람이 만나서 네, 저도 뭐 봤습니다. 작업도 하고 뭐 뭔 일 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음악 작업이나 음악 얘기를 했겠죠. 근데 사카모토 류이치가 그런 말을 남겼죠. 이 사람은 슈퍼스타라고는 생각들 하지 못할 만큼 너무 정말 험불하고, 이만큼의 어떤 허세와 가식이 없는 정말 겸손한 뮤지션이다라는 말을 정말 음악만 아는 그런 뮤지션이다라는 말을 남겼는데 뭐 사카모토 류이치한테 그런 말 들었으면 끝난 거죠. 그렇죠. 네, 너무 부럽습니다 사실. 같은, 세계 뮤지션 누구는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해줬다? 너무 부럽고 네. 멋진 일인데 네. 제가 요 노래는 원래 스누즈는 요 앞에 인터루드와 함께 쫙 그 감정선을 연결해서 들으면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오늘 뭐 시간도 그렇고 그게 딱 준비는 안 됐어요. 시간 관계상. 네, 근데 그렇게 듣고 싶으신 분 계시다. 집에서 들으세요. 감사합니다. 뭐 방송국에서 다 해줄 순 없잖아. 네, 맞습니다. 오늘도 깊이 있는 평론, 진정성 있는 크리틱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처럼 만나도 어제 만난 같은 이가 친구라고 하죠. 너무 길게 비운 자리임에도 반겨주신 마음들 감사드리고요. 슈가 어거스트 D의 스누즈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 7시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고요. 지금까지 제작 조한구, 작가 김영순, 기술 강신명, 저는 임영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밤 되세요. 제가 기도해드릴게요.